어떤 현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될 때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어? 한번 써봤어요. 이걸 우리는 기술역학이라고 합니다. 기술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면 하나의 규칙,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설이 설정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내 친구는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진짜로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설을 검증해 봅니다. 가설을 검증하는 거를 우리 뭐라고 해요? 분석역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또 확인합니다.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실험역학이에요. 자, 실험역학은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길거리 가는데 혹시 실험에 참석하실래요? 뭐예요? 라고 했더니 담배 피면 사람이 죽는지 한번 보는 실험이래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미쳤어 이 사람? 뭐 그런 실험 참석해. 돈 준대요. 자, 1억씩 준대요.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1억이 목숨을 파나. 그쵸? 10억 준대요.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하여튼 이거 돈이 엄청 많이 들겠구나. 그리고 실험역학은 사람을 대상으로 잘 안 하겠구나. 이런 것도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고 하긴 하는데 잘 안 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역학자들은 실험역학을 제1의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석역학을 제2의 역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험역학을 제3의 역학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 근데 사람을 대상으로 잘 안 하니까 실험역학을 살짝 없애버리고 거기에 이론역학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론역학을 제3의 역학이다라고 표현하고 이때 실험역학은 어디 가는데? 여기로 갑니다. 실험역학은 제2의 역학으로 가기도 해요. 결국 실험역학은 2의 역학에 속하기도 하고 3의 역학에 속하기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 제3의 역학이 뭐냐?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진 않겠지. 하여튼 그런 상황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역학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히셨으니까 들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책은 80쪽이고요. 자, 역학은 에피데미올로지야. 에피, 모모에 대한. 데미오 하면 사람. 그리고 로지 하면 학문. 결국 사람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러면 이 에피데믹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 히포크라테스. 우리 에피데믹 1, 2 책 쓴 거 기억하시죠? 네, 요거 얘기했습니다. 역학의 정의. 자,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네요. 근데 인구 집단에는 아픈 사람 당연하겠죠? 근데 건강한 사람도 역시 대상이 돼. 그러니까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2번 이들에게서 발생하는 생리적인 상태 및 이상 상태에 대해서 자, 이상 상태에 대해서 역학조사하는 건 당연합니다. 자, 생리적인 상태는 건강한 정상적인 상태야. 정상적인 것도 역학조사 하나요? 네, 당연히 하죠. 예를 들어서 이 마을이 장수마을이야. 왜 장수일까? 역학조사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 상태는 물론 생리적인 상태도 역학조사 들어가요. 자, 세 번째입니다. 빈도와 분포를 기술한대요. 무슨 역학? 기술역학이죠. 기술역학. 자, 네 번째, 이들 빈도와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원인적 연관성 근거를 여부를 근거로 밝혀냄으로써 결국 원인을 밝혀내는 거예요. 원인을 밝혀내서 다섯 번째, 효율적인 예방법을 개발하는 학문이다. 자, 중요합니다. 예방법을 개발하는 거예요. 제발 치료법을 개발하는 학문은 아니에요. 치료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은 또 그래, 아,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리는구나. 아니에요. 치료라는 말이 이런 거는 괜찮아. 치료의 치료법을 뭐랄까? 치료 효과를 뭐 치료 효과를 개발해?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학문이다. 이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실험역학 중에서 그 병원에서 하는 실험역학은 어떤 예를 들어 뭐 치매약이 개발이 됐어. 치매약의 효과를 또 확인할 때 역학조사 들어가거든요.